네, 안녕하세요. 복도인카 최대복입니다. 자, 요즘에 그랜저 IG가 감가를 아주 많이 맞았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차량 중에 한 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랜저 IG를 구매하실 분들에게 CC와 연료별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2.4 가솔린입니다. 자, 2.4 가솔린은 4기통 엔진과 6단 미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 연비는 1리터당 11km에서 13km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 가솔린에 대한 특징은 그랜저 IG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무난하고 뭔가 만만한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다 할 특징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 성능은 이제 그랜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중형차에 대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그랜저 IG를 살 때 좀 저렴하고 그리고 무난하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 하실 경우에는 2.4 가솔린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3.0 가솔린입니다. 3.0 가솔린은 6기통 엔진과 8단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복합 연비는 1리터당 9km에서 11km 주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랜저 IG 여러 가지 CC별 종류주 중에서 연비가 가장 낮지 않나 싶고요. 자, 이 차량에 대한 특징은 감가가 높아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자, 2.4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신차 금액 차이는 약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비쌌는데요. 이제 중고차에서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비싸다 보니까 감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가성비는 아주 좋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0 6기통 V6 엔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에 대한 재미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랜저의 정숙성과 그리고 고출력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3.0 가솔린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 가솔린 자체가 옵션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에 대한 부족함은 딱히 없으실 것 같고요. 뭐 단점은 역시 유지비죠. 유지비가 좀 더 든다는 편인 거고, 3000cc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조금 더 비싸고요. 보험비는 거의 비슷할 건데 조금 비쌀 거예요. 그리고 기름값이 조금 더 든다는 거죠. 기름값이 2.4랑 비교했을 때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는 더 들 겁니다.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0 LPI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자, 6기통 엔진과 6단 미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한 7km에서 8km 정도 가고 있는데 워낙 가스비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진짜 많이 조용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가스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스차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뭔가 그랜저에 대한 정숙성과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금액입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 LPI 차량 자체가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을 타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언제든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0 이제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거의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비쌌거든요. 중고차 매물이. 근데 현재는 3.0 가솔린과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굉장히 저렴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 따지면은 거의 400만 원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자, 단점은 이제 기본 옵션이 많이 없어요. 옵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뭔가 추가 옵션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중고차 매물에서 옵션이 좀 많은 차량들이 꽤 없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풀옵션은 아주 희귀해요. 그만큼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0 그랜저 IG LPI 차량을 원하시는데 여기서 풀옵션까지 원하신다. 근데 지금 찾아보다가 그런 매물을 발견했다 했을 때에는 생각할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태는 물론 확인해 본 다음에 상태가 좋은데 풀옵션까지 있다. 그러면 그런 차량을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많이 없습니다. 3.0 LPI 차량은 유지비도 굉장히 저렴할 뿐더러 옵션까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차량은 가장
추천하는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네 번째는 2.2 디젤입니다. 자, 2.2 디젤은 4기통 엔진과 8단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복합 연비가 1리터당 14km에서 17km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비 주행을 더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연비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 특성상 토크가 높아서 같은 RPM에서 끌어주는 힘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디젤 차량은 화물차에서 많이 운용을 하는 편인데 승용차에 들어오면서 뭔가 사람을 많이 타거나 또는 무거운 짐을 많이 실었을 때 디젤 차량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힘이 부족하지 않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는 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관리할 게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하자면은 연료 필터랑 냉각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디젤 차량 특성상 이제 먼지가 좀 많이 끼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좀 이물질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15,000km에서 늦어도 20,000km 이내에는 연료 필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젤 차량 특성상 엔진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냉각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각수는 말 그대로 이제 엔진 열을 식혀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건데요. 여기서 그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은 그 식혀주는 부분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엔진의 출력도 떨어지고 더 심하게 되면 엔진을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연료 필터랑 냉각수 이 두 가지는 꼭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단점은 진동과 떨림이 있다는 건데요. 뭐 이거는 어느 디젤 차량 특성상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내하고 타셔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2.4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2.4 하이브리드는 4기통 엔진과 6단 미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복합 연비는 이제 리터당 16km에서 19km를 주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이제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높게 나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뭐 21, 22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비에 대해서는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지비도 역시나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상 굉장히 조용해요. 엄청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특징을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솔린 운영하면서 전기 모드를 같이 사용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시속 50에서 60km, 보통 일반 도로 주행이죠. 거기서는 90% 전기 모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쓸 일이 거의 없고 거의 공짜 전기를 계속 쓰게 되는 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주행하면서 충전, 쓰고 충전, 쓰고 충전하다 보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거의 90% 정도 활용을 보이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속도가 70 이상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전기 모드 우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다 쓰고 다시 가솔린 모드로 전환하면서 전기를 충전하고 다시 전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고속도로에서도 꽤 많은 전기 활용도를 보이고 있어서 연비가 아주 좋게 나오는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장점은 여기까지 이고요. 자, 단점은 일단 차값이 굉장히 비싸요. 신차 때도 비싸지만 요즘에 더 인기도 많은 것들도 포함해서 중고 시세로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자, 3.0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차량 금액 자체가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나는 연비가 좋고 유지비가 좋기 때문에 구매하신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차값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득을, 금액적인 이득을 취하려면 거의 3년 이상 운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이상 운행할수록 더 좋은 포인트를, 더 좋은 금액적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짧게 탄다, 1년, 2년 정도 탈 거라 하시면은 금액적인 이득은 보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거를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래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에 대해서 수리비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수리비,
그것과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관련된 수리비가 추가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보증 자체가 10년에 20만 킬로라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대부분의 부품들이 보증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보증이 안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부품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차량을 잘 살펴보시고 쉬운 정도 넉넉히 해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단점은 너무 조용하다는 것 때문에 나오는 단점인데 타이어가 마모가 됐을 때 노면에서 들리는 잡소리, 그리고 차량 자체에서 나오는 잡소리, 그리고 하체에서 나오는 잡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들립니다. 장점이 조용하다는 거였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잘 들리는 단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빨리 소리가 나기 때문에 빨리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빨리 고치면 되겠죠? 더 문제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그랜저 IG 차량 구매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실제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 말고도 그냥 시장 자체에서요. 그래서 이 CC별 그리고 연료별 특징을 확인하시고 나서 내가 어떤 차량을 구매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잘 선택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잘 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